네,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뵙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한국갤럽 조사 오늘 나왔죠? 예, 개요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27호입니다. 2025년 7월 첫 주 1일부터 3일 조사를 했고요. 무선 전화 가상번호니까 이동통신 3사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1,001명 추출을 했고요. 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예. 국정수행 평가 국정수행 평가를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 지금 한국갤럽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번을 조사했습니다. 네. 두 번을 조사해서 이게 차트가 딱 너무 단순한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률이 64에서 65, 1%포인트 좋아졌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률은 21에서 23. 네. 아직은 30을 넘고 있지 못합니다. 잘하고 있던 긍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1%포인트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만약 월요일 날 있었으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게 됩니다. 어제 점심 전후에서 됐다면 많은 샘플에 이제 그 영향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반영이 안 됐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긍정평가위원회 648명 중에서 네.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15%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2위였죠. 지난주 1위는 경제 민생이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경제 민생은 13%로 2위, 그다음에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직무능력 유능함 6,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4. 그리고 밑에 보면 인사 정책이 4 나왔는데요. 네. 부동산 정책도 4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등장했는데 네. 등장하자마자 4%로 눈에 확 들어오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또 서민정책 복지, 국민을 위한다, 공약 실천 각각 3%, 여야 협치 통합. 이렇게 되면 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은 경제 민생이라는 실적, 그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실적, 네. 그죠?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약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 지금 실적도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실행력과 속도감, 이게 같이 붙어가지고 1위, 그리고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보면 네. 지금은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는 태도와 어떤 태도. 자세로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예. 노력하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더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핵심은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느냐. 그만큼 이 속도감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다른 대통령은 그렇게 많이 등장한 단어가 맞아요. 아닙니다. 못 봤던 단어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속도감이라는 것은 지금 그만큼 빠른 어떤 민생 회복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4% 등장했다라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경제 민생 정책도 나왔습니다. 자, 부정평가 이유도 같이 보셔야 될 텐데요. 네. 부정평가 이유에 보시면은 부정평가자가 228명이라고 보시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부동산 대출 규제가 10%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228명 중에 10%니까 22명? 예. 전체로 따지면 22명, 23명, 얼마 안 된다는 22명 정도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부동산 정책의 4%는 64, 24니까 거의 여기서 4%만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요 우리가 이걸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몇 명이 응답했는지에 대한 이 퍼센티지를 낼 때에 그 베이스가 되는 숫자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나서 보시면은 과다원 복지 민생지원금이 푹 빠졌어요. 푹 빠졌는데 여기 민생지원금에 만약에 부채 탕감이 들어간다면 비탕감 4%니까 네. 합치면은 18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게 과다원 복지 민생지원금이 20%였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 빚을 탕감해주는 문제,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규제 문제 등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좀 서민 그리고 중산층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을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일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교가 9%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20이었습니다. 근데 확 빠졌죠. 그 얘기는 지금에 있어서 외교 문제로 대통령의 행보를 또 메시지를 비판할 만한 것들이 여지가 좀 없어지고 있다. 외교라는 게 나토
불참이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외교 문제로 나는 부정평가한다. 그러니까 20%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거는 나토 불참으로 인해서 실제로 뭐 국격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실질적인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또 사실상 뭡니까? 일본도 불참이 됐었죠. 그렇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인도태평양 4개국 모두 다 불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토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희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취임 한 달 됐는데 잘한다. 뭐 속도감 있게 잘 해나가고 있다. 그 정책과 민생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걸 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 지역 또 세대별로 이건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역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지역. 예. 국정을 한번 보시죠. 이게 재미있는 게 네.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어디냐? 어디 갔냐? 보수에서 4% 포인트 긍정이 좋아졌습니다. 보수에서 좋아졌다. 예, 보수에서 4% 정도 긍정이 좋아졌다. 네. 이 얘기는 한번 요렇게 한번 보시죠. 보수에서 좋아졌다. 이 얘기는 전체가 지금 61% 포인트 좋아져 가지고 60이지 않습니까? 65죠. 65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셋 중에 두 명이 긍정 평가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세 명 중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도 계시고 진보 성향이신 분도 계시고요. 당연히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세 분들 중에 두 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진영을 떠나서 네.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41대 44로 긍부정이 나뉘어 있는데 5점이 이내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4분은 또 긍정하신다라는 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적인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름,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또한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거는 사실은 사람을 쓰는 용인수를 넘어서 국정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과도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그러면 보수 성향이다 하더라도 중도 성향이다 하더라도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그런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절반 정도에 가깝게 44%가 이제 부정평가하니까 이게 오차 범위에 이내에 들어와 있죠.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69입니다. 69. 지난 조사에서도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10분 중 7분이 지금 긍정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90%이니 참 열렬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 연령대로 보면 바로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도 긍정 평가가 무려 11% 포인트.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 70대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 자체도 오차 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높네요. 56%가 지금 긍정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은 연령대는 없다. 네,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20대에서 49 나왔으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정도 내지는 그보다 높은 비율로 지금 허리가 되고 있는 네. 4, 50대를 한번 보시면 81% 긍정, 74% 긍정입니다. 30대 한참 일하시는 또 우리 미래 세대인 20대와 함께 청년으로 분류되는 30대에서도 71%가 긍정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세대별로는 상당히 긍정 평가가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건 대구 경북이 그래서 12% 포인트 올랐어요. 긍정이. 대구 경북에서. 예. 재미있죠. TK가 요거 한번 왜 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긍정이 56이에요. 56.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 56. 제가 여기서 네. 이건 참 비교하기가 좀 조금 애매한데. 네. 애매.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긍정률이 16이었습니다. 10%대. 예. 물론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으니 예. 그렇게 봐야 될 텐데 11월 달에 가도 뭐
뭐 40 정도까지 나왔지만 네. 대단히 이제 열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의 긍정률이 56이라는 거는 참 이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얘기는 그러면 전국에 어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네. 또 보수의 심장, 텃밭, 그러니까요. 안방 이렇게 얘기했던 TK. 대구 경북 TK에서 56% 긍정하고 계시다라는 것들도 네. 재미있게 봐야 됩니다. 다만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70이었는데 70이면요. 수도권보다 높다. 경기보다 높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거의 호남이 지난주에 85였죠. 이번 주가 90. 그런데 충청, 네. 대세충, 대전, 세종, 충청에서 네. 10%포인트 빠진 거는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 문제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충청 분들을 얼마나 중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아직 인사가 끝난 게 아니고 더 들여다보면 충청권의 출신자들도 지금 굉장히 중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TK 이쪽 모습이 참 대단한데요. TK랑 또 70대 그렇습니다. 부분. 지금 보시면 부산, 울산, 경남은 또 60입니다. 60까지 올라왔다. 예, 예.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예. 돼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 예. 한 달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정확히 보셨고요. 네. 아까 그 속도감이라는 부분에 저는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속도감. 왜냐? 수건 과제.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그런 쪽에서는 이게 네. 수건 과제가 있는데 이게 막 뭐 1, 2년도 아니고 막 10년씩 막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예. 뭐 가령 그 정부 기관 중앙 부처를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속도감 좀 남다르다. 접근력이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지역에서 이와 같이 네. 부산, 울산, 경남 60, 대구, 경북 56. 음. 두 가지죠. 수건 과제 그리고 사람을 쓰느냐. 수 예. 것도 있고 그렇죠. 인사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힘 있게 자신감 있게 국정을 추진할 수도 있겠고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면에서는 그다음에 예. 격이 없이 가깝게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이 모습, 기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저는 어제의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가 과거에는 보면은 중앙 뭐라고 그럴까요? 방송국 중심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이 방송사 기자들 다 질문하고 또 예, 그렇게 통신사 되는 질문 다 하고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중앙 뭐 일간지 이런데. 예, 어제는 이게 뽑기로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니까 그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전국에 분포하는 네. 많은 어떤 언론 기자분들이 발언 기회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뿔뿔이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 뿔뿔이. 옥천 신문이었습니까? 네. 거기서도 질문할 기회가 주어져서 참 그런 걸 보면 이게 전국을 다 보고 있구나. 전국을 다 보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 때 계속 얘기했던 통합, 화합 예, 예.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제 얘기를 했지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거 지금 맛배기다 지금 금융적으로 빚을 못 내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이것도 맛배기다.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해 나갈 거고 거기서 부동산으로 가지 않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오게 할 거다. 이 얘기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5천 시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그렇죠. 그것도 앞으로 이제 반영이 계속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제 느꼈을 때 네. 취임 100일 만에 기자 간담회를 하시는 이것도 굉장한 자신감이죠. 30일 만에 한 것이 예. 그 자체가 예. 아. 30일이군요. 100일이 30일. 아니죠. 30일 만에 네. 한 것도 이것도 자신감인데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미리 질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올 법한 것도 자신 있게 다 받아서 그렇네요. 이야기하는 이 자신감, 네. 속도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네.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아. 이 자신감이
저는 이와 같이 그 국정 긍정 평가를 높여주는 아하. 상당한 어떤 개인 캐릭터인데요. 그게 바로 리더십의 근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뭐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그런 사람들도 뭐 시켜보니까 일 잘하네, 열심히 하네, 그렇죠. 김밥만 먹고 국무회의를 하네, 뭐 이런 것도 눈여겨 보게 되고 속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 시키길 잘했다라는 평가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뭐 조금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예. 대선도 끝나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근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뭐 정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소연을 하시는 게 아예 네.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 그래서 그래요. 연락을 자주 받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달라. 예.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한테 아유 뭐 저는 그냥 어디 쉬고 계신가 어디 쉬고 계신가 그래서 쉬고 계신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라고 했는데 안 하려다가 했는데.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좀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하구나. 엄청나게 일을 하고들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부대표님도 뭐 연락 없습니까? 아유, 대통령실에서? 저는 전혀 그런 없어요? 공직과는 무관한 오히려 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많이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 근데 대통령실 전화 와서 오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그러면 뭐 바로 그리고 아니 뭐 갈게요. 추천할까요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혹시 부대표도 좀 기다리고 있나요? 했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 이어서 가보죠. 예, 정당도 이거는 참 재미있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프. 아이고 제가 재밌다라고 하면은 좀 네, 네. 낮은 수준에 계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그래프가 예. 개구리 다리처럼. 개구리 다리. 개구리 뒷다리. 이게 그러네요. 그래프가 굉장히 예, 직관력이 좋으시네요. 예. 아까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개구리 요리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개구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격차가 네. 아이고 이렇게 이게 벌어졌네요, 또. 보시면은 48, 46, 46을 또 찍었거든요. 네. 민주당은 지금 여기 보시면 46이에요. 예. 야, 예.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지금 20% 초반대인데요. 네. 요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2배가 넘죠. 네. 격차가 지금 24%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아주 크게 쇄신을 해야 되고 뭐 정당 이름을 바꾼다든지 간판 새롭게 단다든지 하는 것도 네.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사람을 바꾼다든지 그게 사람을. 아주 중요한데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이 기사에 나올 때 언론 기사에 네. 친윤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친윤이라고 하면 지금 수사를 받는데 그렇죠. 예, 그 개파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아직 살아있다.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참 국민의힘은 많이 쇄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이게 일단은 뭐 대선을 승리로 이끈 정당 여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5.2 이내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여기 보시면 쭉 쫓아가려면 지금 쫓아가서 5.2 이내까지 가려면 40%를 넘어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서 18% 포인트를 더 얻어야 돼. 국민의힘이 이 5.2 이내까지 간신히 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3, 4년이 걸렸습니다. 2017년 대선에 패배하고 2021년 3월 달에 5.2 이내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예.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갈 길이 진짜 멀어요. 멀어 보입니다. 멀죠.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 그 예. 기간 내에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 네. 다 있고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한 속도로 더 열심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골탈퇴해야 하고 한골탈퇴해야죠. 혁신, 예. 와신 상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야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왔고 또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면서 보니까 사무총장이 정점식 의원이고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뭐 비대위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참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게 득표 40일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네. 그게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역작용인 거예요. 역작용. 그게 40일이 아니고 30일이었으면 네. 국민의힘이 자체 개혁의 동력을 오히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밑바닥을 봤으니 이제 우리 다 바꾸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40일이니까 많은 그 내에서 서로 다시 그러면 내가 권력 잡을래 뭐 이렇게 되는 것인지 네.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 원내대표도 언론에 나올 때 이게 새로운 얼굴이다 참 기대가 된다 나온 게 아니고 친윤이라고 나온 거예요 언론이. 누가 봐도 친윤. 예. 더 나가서 찐윤이라는 얘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대위는 찐윤 체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쇄신이 아닌가 보다. 아. 이게 다시 친윤이 등장하나 보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뭘 크게 잘못한다든지 네. 대통령이 정책이 뭐 완전히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국정 기대감 70에 국정 평가 64에서 65까지 갔습니다. 기대감과 평가가 이렇게 갭이 적은 경우도 흔치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적었어요, 갭이.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대통령 평가가 좋다는 겁니다. 처음에 손에 든 뭡니까?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게 여당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네. 요거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예.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등장하자마자 만 5세 입학이 나왔었습니다. 초등 만 5세 입학. 그때 그 초등 이제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 네. 엄마 아빠들 이게 엄마 아빠들하고 트러블 있으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하고 이게 뭐가 안 맞으면 그 정부는 실패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항상 그래왔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TV에 그 초등생 오세 엄마를 입학. 둔 엄마, 예. 엄마를 초등생을 둔 엄마죠. 예. 예, 둔 엄마가 눈물까지 흘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내냐. 예. 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교육부 장관 내정자였나요? 네. 그 장관이었나요? 그분이 잠깐 후보자. 예, 중간에 낙마를 해버리고 예. 그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민주당이 쭉 올라가서 5.2 이내로 붙어요. 아,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봤을 때 네. 이번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어가 보죠. 이게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봤고 다음 주에 얼마 더 격차 벌어질지 아니면은 좀 좁혀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제 예, 예. 본격적으로 좀 불이 붙고 있는데 관련된 조사가 있었죠? 예, 갤럽조사입니다. 같은 갤럽조사인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호 후보인데 박찬대 28, 정청래 32가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이죠. 의견 네. 유보가 당연히 이제 40%도 많은데 이 경우에 이제 4%포인트 격차이니까 전체 평균에서 오차범위 이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보면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은 누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여론에서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당원이 55% 반영이 되는 그런 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지금 박찬대 38, 정청래 47로 9%포인트 격차로 정청래가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5.2 이내입니다. 이것도요. 예, 예. 이게 이제 5.2를 이 뭡니까 갤럽에서 이야기하는 오차범위가 이게 4.6%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차 범위를 따지자면 9.2% 포인트 격차를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9% 포인트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도 역시 5.2 이내다. 즉 그러면 당원들의 민심은 어떠느냐를 볼 때 우리가 당원들 조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의 네. 한 1만 명, 5천 명 정도 해야지 그 중에 이제 당원 조사를 당원들은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지금 나온 결과는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의견 분포로 유추해 본다면 지금 그러면 이 경우에도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은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격돌하고 있다. 아, 예, 예. 좀 앞으로 뭐 7월 10일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하면서 또 전당대회가 있게 되는데 뜨거울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뜨겁습니다. 그때보다. 두 분 다 용장에 가까워서.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 이제 만나 보면은 뭐 누가 되든 간에 예. 힘을 모아주겠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제가 봤을 땐 이 상황이라면 예. 그 흥행이 잘 될 것 같다. 흥행은 잘 될 것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는 엎치락뒤치락 싸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다 보면 이게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대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지난 대선 경선 때 봤던 인물들 중심으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탄산이 좀 빠진 그런 어떤 탄산음료처럼 느낌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두 인물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야당의 이런 당권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게 사실인데 원래 그게 더 재미있는데요. 원래 더 야당이. 재밌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 또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제 존재감이 계속 희미해지고 있고 뭐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해낸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등 조사가 진행되고 특검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까지 야당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여당은 이 당권 선거마저도 당대표 선거마저도 흥행할 분위기다. 예. 비교가 확 됩니다. 잘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비교가 딱 되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은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그 여름 경쟁에서 결과를 좀 좌우하게 될 포인트 이건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 뭡니까 국회 정당 내에서 보좌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제 당 대표 정도 된다고 하면 이미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보여지는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용장인데 또 어떤 네. 측면에서는 부드럽기도 하고 당 대표가 이제는 보좌하는 측면에서 네.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북한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다. 그래요. 그 포인트 좀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또 과제들 또 해 나갈 일들이 또 쌓여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예. 두 분 다 잘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론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 어떤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워낙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 대표가 저거 안 할래요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는 두 분 다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봤을 때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후보 다 아재 개그에 능해가지고 올 여름 너무 더운데 예. 두 분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좀 시원해진 느낌이 들 것이다. 예, 시원하다는 건 썰렁하다 뭐 이런 쪽인가요? 펭귄 여러 마리가 막 예. 돌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봉신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봉신 부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